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금 채용 공고가 나왔죠? 오늘 마이멘토에서 건강보험 건보 채용 공고를 쭉 한번 읽어드릴 겁니다. 읽어드리면서 포인트 잡아야 될 부분들을 좀 짚어드리고자 해서 잠깐 시간을 냈고요. 여러분들 요거 읽어보는 것들도 익숙하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조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메인 페이지에 지금 블라인드 채용 등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어요. 가이드라인을 지켜라. 그리고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이 중복 지원은 경쟁 유형이나 직렬, 권역을 달리해서 중복 지원을 할 수 없다. 중복 지원하면 전체 불합격 처리다. 그 다음에 시험 성적 여러분들 가산점 받기 위해서 많이들 제출하시고 지원 자격 조건에도 포함된 것들이 있죠.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을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공단이라고 부르면 건보공단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해달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채용 인원 보게 되면 총 407명이네요. 상반기에만. 일반, 장애, 보훈, 강원, 인재 이렇게 해서 인원들인데 서울 지역이 34명으로 제일 많네요. 그리고 경남 지역 33명, 그 밖에는 10여 명과 울산 지역 특정 지역에서는 5명만 선택하는 이런 옵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충청권이나 광주 전라 쪽도 보게 되면은 경북 지역과 광주 전남 그리고 전북 약 25명 내외 정도 되고 있고요. 충남에서 24명 뽑고 있고요. 인천 경기가 굉장히 많네요. 음, 인천 경기 분들 이번에 좋은 기회 삼으셔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장애와 보훈 나눠서 각 지역별로 나누는데요. 역시 서울, 강원하고 본사가 있는 그리고 인천, 경기 11명 인원이 제일 많죠.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근무 조건 보겠습니다. 일단 정규직이에요. 그리고 채용되시고 합격하면 3개월 동안은 수습 직원으로 임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규정상의 수습 직원은 급여의 일정 부분을 차감하고 지급받는 것과 수습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관찰받으시고 평가받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규정 다 정해진 거죠, 호봉. 알리오의 공시자료 참고하시면 된다라고 하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들어가 보니까 대략적인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지원한 권역 최소 5년 이상 근무하고 그 지역이나 지역본부 관할 지사에서 순환 전보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들 보면은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공기업, 그 다음에 또 지방공기업 이렇게 나누는데요. 차이가 있죠. 연봉에도 좀 차이가 있고 순환보직이 기본인데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 중앙공기업은 전국 단위로 움직이게 되고 지방공기업은 해당 지역 내에서 순환 정보, 순환 배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전국 지원자는 공단의 인력 운영 상황에 따라서 현재 있는 벌어지는 결혼이나 출산이나 뭐 휴가 등록, 결혼이 생긴 이런 곳에 주로 배치된다라는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입사 지원서 마감일은 4월 13일이네요. 13일이면 다음 주 목요일이 됩니다. D-1일 정도에는 완료해서 업데이트 하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고요. 몰리면 못하는 경우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직을 직렬별로 보게 되면 일단 어학 성적을 우대하고 있죠.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만 포함해도 되겠죠? 토익 700점 이상이니까 지원 자격 699점은 지원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해당 기관에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봐주세요. 우리공단 일산병원, 서울요양원, 우리공단 고객센터 중에서 730일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면 지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요. 건강직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요양직, 전산직은 해당 자격증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구나. 그 위에 건강직 위에 라인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공단 청년 인턴으로 90일 이상 근무한 사람. 요게 우리공단이라는 요 단어에 집중해 보세요.
이 단어가요. 과거에는 우리공단이라고 돼 있지 않았었어요. 그냥 공사 또는 공단 인턴으로 근무한 사람이라고 해서 우대사항이나 지원 자격을 얘기했었는데 지금 우리공단이라고 딱 못 박았어요. 이거는 다른 곳에서 한 경력이나 경험들은 우리공단에 들어와서는 매칭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이미 수년간에 걸쳐서 확인을 했다는 얘기고요. 2018년도 18년입니다. 4년 전이죠. 4년, 5년 전에. 그때 하반기에 처음으로 우리공단, 우리공사 이렇게 표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행정직 40명 뽑고 있는데요. 영어 성적과 말씀드렸던 그 조건들 동일하게 해당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훈 제한 경쟁 같은 기준이에요. 행정직 총 40명 중에서 행정직 25명, 건강직 9명, 요양직 6명 해서 응시 자격 요건. 토익 500점이네요. 보훈 제한자들 같은 경우는 토익 성적이나 외국어 성적이 좀 등급이 낮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옵션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강원 인재 제한 경쟁입니다. 700점 이상으로 다시 올라갔죠. 공통으로 보면 혁신도시법에 따른 이전 지역 인재다. 최종 학력 기준으로 대졸이다. 그럼 대학 졸업. 그 강원도 소재 지방대학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대학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학만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3학년들도 된다는 얘기죠.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졸업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별지 2 참고 그러면 요 내용을 볼 때 별지 2를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응시 자격 요건에 관한 안내 사항인데요. 임용일은 7월 17일이네요. 그때 만 60세 이상인 사람은 정년 나이를 지나는 사람은 안 받는다. 6급 가 지원자 중에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 한다. 병역은 끝냈어야 한다. 중간에 근무하다가 군대 간다고 하면 안 된다. 강원 인재 제한 경쟁 합격자가 예전 지역, 이전 지역 인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합격을 취소한다 또는 당연 퇴직한다. 나중에 발생하더라도 이렇게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7월 17일부터 근무가 가능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또는 해외여행을 가는데 7월 18일 날 와요. 하루만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17일부터 근무하셔야 돼요. 공인어학 시험은 외국에서 본 거라든지 특별시험이나 모의시험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청력이 약한 사람 기준 있죠. 80데시벨 이상.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데시벨 이상이면 안 된다. 등등의 기준들을 줍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해서 거꾸로 계산해서 2년이 되는 해 1월 1일부터 발급된 진단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아프면 아프다라는 것을 증빙해야 된다. 그리고 토익, 독해 성적의 200%, 그다음에 뉴탭스 문법 어휘 독해 성적 곱하기 160%, 토플 IBT 독해 쓰기 성적 곱하기 200% 해서 점수를 산정해 준다. 다음 아래 요건 중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 결격 사유로 판단해서 응시 자격 제한하거나 취소한다. 어느 공기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신체검사 병역 업무를 기피한 사람들은 안 되고 있고요. 채용형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 중인 사람은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기준도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대 사항이에요. 잘 좀 보세요. 입사 지원서 접수 마감일 4월 13일 기준으로 우대 사항이에요. 나중에 바뀔 수도, 조정될 수도 있다라는 게 밑에 베이스에 깔린 거죠. 취업 지원 대상자,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전형에 만점으로 받은 점수의 5% 또는 10%를 준다. 이거는 해당 케이스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합니다. 장애인들은 5% 부여하고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 북한 이탈 주민 이 사람들은 전 전형이 아니라 서류와 필기 전형에만 만점의 3%를 주되 서류를 할 건지 필기를 할 건지 선택해라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전 지역이라는 거 잘 보세요. 강원도에 생활하셨던 분들 보면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혁신도시법에 의해서 졸업을 했거나 그 지역에서 졸업 예정인자 증명서를 발급을 해야 돼. 그래서 모집 권역 중에서 단위별로 선발 예정 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만 이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6명이 안 되면 이 규정 우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갔다. 받았네? 그럼 붙었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6명 이상이라는 얘기 기준해 주셔야 되고요. 모집 권역 거주자 서류 전형할 때만 만점에 1%를 가산점으로 준다라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단 관련 경력자, 공단에서 근무한 사람들인데 어떤 근무냐면 365일이 넘어야 해요. 기준일은 2020년 1월 1일 이후입니다. 또는 우리 공단 고객센터 중에서 한 기관의 근무 경력이 730일 이상인 사람 365 곱하기 2 해보세요. 그러면 720, 30, 2년 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기간제 근로자 경력 인정합니다. 다만 휴직 기간은 뺀다. 그리고 단서 조항 잘 보셔야 돼요. 우리 공단 청년 인턴 경력자 가점을 받는 경우 해당 기간도 제외한다. 가점을 받은 그 기간은 근무 기간, 경력 기간에서 뺀다. 이때 서류 전형에서만 만점에 3%. 청년 인턴 경력자 60일 이상 근무했어야 되고요. 기준일은 20년 1월 1일 동일해요. 서류 전형에서 만점 받은 거에 1.5에서 3% 우대 가점을 준다. 우리 공단 말고 다른 공단에서 청년 인턴 경력한 사람 60일이 아니라 90일로 늘어나네요. 2개 이상 기관 경력 기간 합산하지 않아요. 한 군데 것만 계산해서 9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류 전형하면 만점에 1%를 준다. 청년 인턴 업무 발표회를 하는데요. 그때 상 받은 사람들은 수상 결과에 따라서 등수에 따라서 만점에 1%에서 2%까지 만점에 최대 15%까지만 부여하지 그 이상으로 100점까지 주진 않습니다. 면허 자격증 참고하세요. 다 불러드리는 건 의미가 없으니 각 전 직렬별로 우대하는 자격증들이 있고요. 가만히 보면요. 건보공단에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과 준하는 그런 업무들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사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사회조사, 정보처리기사, 컴활,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 포함, 프로그램 개발할 사람들이라면 또 이런 자격들, 원가 분석, 건보공단 원가 분석 필요하죠. 전산, 회계, 재경관리사 등. 그다음에 행정직, 건강직, 요양직, 전산직은 해당 직렬별로 맞는 그런 필요한 자격증들을 요구하고 있구나. 채용 절차 봅니다. 일반 공개 경쟁과 강원 인재 제한 경쟁, 요것과 장애 보훈 제한 경쟁 2개가 다른데요. 일반 같은 경우는 공고 일단 났고요. 서류 심사합니다. 이건 정량과 정성적인 부분 같이 평가한 다음에 시험 봐요. NCS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 법률과 관련된 부분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인상검사를 하고요. 서류 제출 받고 그 다음에 면접을 봅니다. 이때 면접은 경험 면접, 행동 면접, 상황 면접, 어떠한 경험을 했었는지, 이러이러한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 등등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 뭐 아이디어나 혁신 면접 이런 거 아니고요. 창의 면접 이런 거, PT 면접 이런 거 아니고 경험, 행동, 상황 면접. 그리고 합격하면 이제 수습으로 최종 합격합니다. 장애 보훈 제한은 어떤가요? 필기 시험이 일단 제외됩니다. 그리고 공고 접수, 서류 심사합니다. 인성 검사, 증빙 제출, 면접 시험 동일하고요. 수습 임명합니다. 접수 기간은 13일 17시까지예요. 온라인 접수로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채용 사이트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별지 3 자기소개서 항목을 참고해서 제출해 주세요라고 했죠. 항목은 조금 이따 볼게요. 심사 방법 중요합니다. 모집 단위별로 응시 자격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먼저 본다.
그다음에 정량 정성 평가라는 건 직무 능력 중심으로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 평가 항목은 밑에 표에 있죠. 학교 교육은 어땠고, 직업 교육, 경력, 경험, 자격증, 자기소개서와 우대사항들 이런 것들을 본다. 경력 기준, 자격 요건은 참고하시고요. 선발 배수는 일반 강원 이전의 10배수, 장애 봉오는 5배수, 선발 예정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5배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시킨다. 합격자 발표는 5월 4일이다. 어린이날을 여러분들은 기다리시나요? 그 전날 발표하네요. 예정이에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필기시험 봐야 되는 분들 있죠? 일반 강원인지 서류심사 합격하신 분 5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4일날 발표하고 9일 후에 시험 보는 거예요. 서울 소재 학교 지정된 곳에 가셔서 보셔야 되고요. NCS 직업 기초능력과 직무 시험을 본다. 한 과목 60분입니다. 직업 기초능력. 그다음에 제2과목은 직무 시험인데 법률 20분, 총 80분을 시험을 보는데요. 시험 내용은 행정건강전산직과 행정건강직하고 요양직을 하고 전산직만 나누든지 아니면 직무시험은 요양직만 따로 구분합니다. 응용 모듈형이죠. 60문항,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NCS 시험의 국영수라고 하는 의수문 역시 나오네요. 문항수 체크해 주시고요. 전산직은 직업 기초 능력은 문항수가 적네요. 대신 기초 능력, 개발 기초 능력, C 언어, 자바, SQL 35문항을 추가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직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10분 휴식이 있어요. 10분 휴식합니다. 자리 이동 못해요. 화장실 못 가요. 그 다음에 이 과목을 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서 보고요. 여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제외된다. 원법만 본다. 그 다음에 요양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해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3배수 뽑고요. 18일 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성검사를 하는데요. 인성검사는 꼭 기간 내에 끝내야 돼요. 이틀입니다. 19일 17시까지 하고요. 온라인으로 개별 실시합니다. 편한 시간 가세요.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은가요? 여러분들 컨디션이 가장 좋은 시간대 인성검사 하세요. 증빙서류 제출은 동일하죠. 인성검사 함과 동시에 증빙서류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서 조금 집중하셔야 되는 건 서류를 제출할 때요. 주민등록 뒷자리 블라인드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빼셔야 돼요. 흐리게 하든지 까맣게 하든지 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주민등록 초본, 지원자 전원 내야 되고 초본이에요. 초본. 등본 아니에요. 아님의 유의 딱 써놨네요. 남성은 병역사항을 포함해야 돼요. 다시 뛰러 가지 마세요. 모집권역 거주자, 우대사항 입력자는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을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본인 거예요. 주민등록 등본은 우리 가족들 명단과 주민번호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초본은 내가 어떻게 주소가 바뀌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히스토리로 나오는 서류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종 자격과 성적 증명서, 수료증, 교육 이수와 등 이런 내용들을 제출하셔야 되고요. 경력이 있는 분들은 경력증명서 넣어주세요. 인턴 수료증 포함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연금, 고용보험 가입하셨던 분들이라면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두 가지 서류 모두 제출하셔야 됩니다. 발급 기한은 없으니까 옛날에 떼어놓으신 것도 돼요. 그런데 취업 대상 8번부터 밑에 있는 13번까지 해당되는 건 금년도 3월 30일에서 5월 19일 그 기간 내에 떼야 된다. 새로 떼야 된다는 얘기예요. 증명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원서 기재한 사항과 다른 경우는 불합격 처리된다. 선발에서 제외된다. 지원하기 전에 네가 꼭 확인해라 라는 거로 핑크색으로 해놨죠. 해당 증빙서를 발급 가능 여부들은 확인해 주세요. 나중에 다른 소리에도 우리 도와줄 수 없어요 라는 거죠. 진위 여부, 일치 여부 확인하고요. 제출하지 않거나 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했다. 점수 상관없이 무조건 아웃. 잘못 기재했다. 이런 경우는 단순 오기재는 감점 처리한다. 그리고 감점된 걸 합격자 선발할 때 포함시켜서 반영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 있죠? 제출된 증minh 서류는 진위 여부 및 입사 지원서의 일치 여부만 확인하고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은 여러분들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서 면접이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자, 면접 시험입니다. 인성검사 합격하고 증빙서류 제출을 끝낸 사람들만 면접 볼 수 있어요. 29일에서 6월 13일 중 상황에 따라서 개인별로 소집을 다르게 한다. 이때 뒤에 보시는 분들이 이제 또 바빠지시죠. 이유는 다 아시죠? 면접 장소는 서울에서 예정하고요. 면접 방법은 BEI죠. 경험행동 면접, 상황 면접, SI 이 두 가지. 면접위원은 3명입니다. 그리고 지원자 1명, 다대 1면접이라는 거예요. 면접위원이 3명이라는 거는요. 외부 면접관이 2명이고 내부 면접관이 1명이라는 얘기예요. 50% 기준이 있거든요. 합격자 결정은 면접 점수 60점 미만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취업 지원 대상자, 장애인, 고득점자, 서류 고득점자 순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상위 순으로 또 동점이라면 이 순서를 적용한다. 최종 발표 6월 23일, 수습 임용은 7월 17일 날 한다. 전형 일정 꼭 일정 체크하셔서 여러분들 스케줄표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 합격 제도도 있어요. 합격했는데 면접에 과락을 받았다든지 60점이었죠. 증빙 서류를 안 냈거나 허위 기재한 사람, 이런 사람들 순번 부여 및 개인별 통지를 해서 이 사람이 빠졌으니 다음 순서에 당신 입사 의향이 있느냐라고 안내를 받으십니다. 코로나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제발 시험 보기 전에는 건강 체크 잘 하시고 행동 체크 잘 하시고 컨디션 체크 잘 해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험 못 보는 수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전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 운영하는 거는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합격자 선발 시 운영을 한다라는 것들 참고해 주시고요. 추가 안내사항 홈페이지 많이 보세요. 그 루트 잘 보셔야 돼요. 국민과 함께 뉴스 앤 소식 채용 게시판에서 공지합니다. 마감일 기준으로 하고요. 경쟁 유형과 직렬 권역을 달리해서 중복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원서 작성할 때 성별, 연령, 학교, 가족관계, 출신 지역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이름도 물론 안 되고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경험이 군대 갔다 왔다는 거 요즘 같은 경우는 좀 여군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남성일 가능성이 높은지라 편견이 생길 수도 있으니 위험하니까 배제하시면 어떨까? 군대라고 안 쓰면 되겠죠? 연락처는 꼭 기재해 주세요. 연락처 못 받아서 이메일 달라갖고 못 받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신분증 꼭 지참하시고 장애인 해당되는 신분증이 있으면 그거 지참 꼭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사항들은 조금 염두에 두시고 재직 중에는 맨 아래 영리 목적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라는 내용도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불합격하신 분들은 최종 발표일부터 포함해서 15일 이내에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접수하는 방법과 이의 신청 예외 사유가 아닌 경우에만 이의 제기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응시 인원 또는 합격 인원이 예정 정원 인원에 다 미달해도 적격자가 없으면 안 뽑는다. 나 혼자 지원해서도 내가 부족하면 뽑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세요. 합격하는 줄 알았는데 안 뽑아. 민원 제기 들어오는 건수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자, 인사 규정 법에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전 지역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정리 한번 다시 드렸고요. 이전 학교는 또 어떤 학교인지 이전 지역의 인재 전형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꼭 세부적으로 읽어주세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경우는 입사 지원서 항목이에요. 1번 건보공단 기관 특성을 고려했을 때 국민을 대할 때 대국민 태도 그리고 이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했던 것 그 노력을 할 때 경험에서 어떻게 행동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고 이런 것들을 기재해 주시라 1000바이트면 500자네요. 편법을 이용하냐 윤리의식을 물어보는 거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유혹을 뿌리쳤던 경험을 얘기해 주시되 당시 상황과 정직하게 선택했던 방법, 이유
결과 꼭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본인이 속했던 조직에서 이건 뭐냐면 조직 생활을 해 봤어야 한다는 얘기고요. 문제가 발생했어야 돼요. 그 경험을 문제가 발생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과 이유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시라라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건보공단에서 본인이 지원하는 분야에서 수행하는 직무가 자기하고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이유, 판단한 이유를 물어보고 있고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노력을 했느냐. 1번부터 4번까지 쭉 보면요. 노력하지 않은 사람 안 뽑겠다는 얘기죠. 공고만 보고 그냥 서류만 제출했다는 거 보이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1000바이트씩이니까 500자씩 500자 한 10줄 7, 8문장이면 작성해야 되는 내용이 끝나겠네요. 자, 지금까지 건보공단 채용 공고를 쭉 읽어드리면서 참고하셔야 되는 사항들을 짚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꼭 주의하셔서 기간 내에 작성 완료하시고 잘 접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김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